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치를 전달하는 직업상담사 나니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직업상담사 1급 개정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 직업상담사 2급, 1급 모두가 개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2급에 개정된 범위들보다는 1급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출제 기준을 작년 거와 올해 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의 의미가 거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100% 정답은 아니고요. 1 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또 시간을 투자해서 출제 기준을 조금 분석을 해 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가이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1급 필기 어떻게 개정이 되었나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출제 기준 변경된 거 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출제 기준하고 2025년 출제 기준을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봐야 선생님들이 좀 뭔가 바뀐 게 뭔지 한눈에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 출제 기준은 큐넷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연두색 부분이 새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완전 새로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명칭 자체는 변한 건 맞지만 지금 1과목과 2과목에 있는 것들이 조금 섞이면서 2과목에 있는 게 1과목으로 온 것 같고 1과목에 있는 게 또 2과목으로 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다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론 부분에서는 혼돈 이론과 구성 이론, 전환 이론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요게 완전 옛날 이론이 아니에요. 직업 발달 이론들이 발달이 되면서 최근에 나온 이론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있는 이론들이라서 자료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요것들을 개정된 교재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나왔던 특성 요인, 직업 적응 발달적 이론, 그다음에 욕구 이론 이런 것들이 정말 나오지 않을까, 안 해야 되는데, 그쵸? 이런 것들은 2급에서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 부분이요, NCS 능력 단위 요소들이거든요. 선생님들 NCS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NCS 사이트에서 여기 상담 7번 사회복지 종교 쪽에 직업상담 서비스, 직업상담, 그리고 전직 지원 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직업상담 부분에 들어가시면 아까 직업상담 진단 기억나실까요? 그 다음에 직업상담 초기 면담 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 직업상담 진단, 직업상담 초기 면담 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고요. 학습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능력 단위 명에서 나오는 학습 모듈, 그러니까 교수자들이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요거를 다운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꼭 확인해 주세요. 직업상담사 모든 것 카페에 제가 이제 뒀거든요. 선생님이 다운받기 귀찮으니까. 이걸 다 다운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출제 기준에 나오는 것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4, 5, 6, 7은 전직 파트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직업상담 부분에서 보면은 직업상담 서비스가 세 가지잖아요. 3번에 있는 전직 지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전직 지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라는 거가 중요한 부분인데, 전직 지원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앞에 한번 볼게요. 변화 동기 지원, 전직 역량 분석, 정직 목표 설정, 생애 설계 지원 이 네 가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목표 설정, 그쵸? 그다음 변화 동기 지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 생애 설계 부분 여기 있네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여기 있는 능력 단위 요소들의 학습 모듈을 다운을 받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과목은 거의 뭐 이제 기존 게 없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여기 보면은 진단 부분이 심리 검사 부분인데요. 진단 도구 종류 및 측정 내용이라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직업 검사, 주요 심리 검사 부분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래 기존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몇 가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모르죠. 이번에 또 출제위원님들이 아예 새로 문제를 다 낼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완전히 막 다른 심리검사가 나오냐? 그건 아니죠. 우리 직업심리검사 활용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MMPI는 꼭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고, 직업카드 심리검사 같은 부분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기 면담에서 구조와 윤리 뭐 이런 것들이 기존에 보면은 2과목에 있던 것 중에 조금 열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과목과 2과목에 뭔가 섞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과목도 볼게요. 2과목은 지금 다 NCS 능력 단위. 그래서 NCS 능력 단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진로상담, 취업상담, 직업훈련, 심층직업, 슈퍼비전, 취업지원 행사. 여러분들 근데 이거 보면 실제 우리 업무죠.
경력자분들이 공감대 하시죠? 실제 저희 업무가 시험 문제에서 반영이 된다. 그만큼 이제는 이론적인 것보다 실무를 더 강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제 기준을 봤을 때 과정평가형 공부하신 혜한쌤께서 하신 말로는 실제로 과정평가형 문제랑 좀 비슷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느낌은 아닐 수 있고 실무에 진짜 필요한 것들을 나올 거라는 걸로 꼭 알고 계시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학습 모듈로 확인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윤리 부분 있죠? 여기 윤리 부분이 또 나올 것 같고, 여기도 생애 구조화된 면담, 총기 면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앞에 또 있었고, 근데 이제 완전 없어졌는 부분이 이런 특성 요인이라든지 직업상담 접근, 직업상담 이론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안 나올까? 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출제 기준에는 안 보이지만 어디 안에 넣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출제 기준이 아니냐라고 반박을 해도 여기 안에 들어간다 하면은 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지금 공부의 양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도 봐야 되고 새로운 이론 공부도 하셔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3과목 고급 직업 정보론에서 직업 정보 가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게 요거더라고요. 직업 분류, 산업 분류 부분, 직업 정보 이해, 직업 분류 이해, 산업 분류 이해, 요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고요. 근데 또 여기 안에 당연히 이런 정보들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 이게 별개로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직업 정보 분석과 직업 정보 가공, 요게 NCS 능력 단위 요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면 직업정보 분석과 직업정보 가공이 있죠.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부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직업정보를 분석하고 어떻게 가공을 할 거냐. 이제 2급에서 넘어가서 1급이 되면은 정보를 이해하는 건 기본이고 그걸 분석하는 거. 그리고 새롭게 가공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직업상담사 선생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정보를 수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가공해서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종이로 보여줄 거예요, 또는 PPT로 보여드릴 거예요, 뭐 카드 뉴스로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에게 저는 정보를 엑셀로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보를 가공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분에서도 노동시장의 이해가 없어졌고요. 임금, 노사관계 이거 똑같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대로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고용정책 분석이라는 새로운 게 나왔죠.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 실업 대책에 대한 부분, 또 직업훈련. 근데 이 직업훈련 부분이 예전에 직업 정보 가공에 직업훈련 제도 요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게 요렇게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근로자 보호. 는 약간 법과도 관련은 있지만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겠죠. 임금 요거는 거의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들 요것들 봐주시고요. 기출문제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법은 어쩔 수 없지만 법은 외워야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정말 고용노동 관계 법규만 나오겠다. 근데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법규가 나왔지만은 여기를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행인 거죠. 노동시장 분석과 노동관계 법규는 여러분들 기존 기출문제를 봐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맞죠? 하지만 직업정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층 직업 상담이랑 직업 심리 부분은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출제 기준을 다운을 받으셔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다운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이 올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돈스러우실 것 같아요. 진로 혼돈 이론처럼 혼돈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내가 그냥 한번 시험만 보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합격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꼭 하시고, 지금 2급 같은 경우도 이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의 문제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이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출만 받다간 안 되겠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